네, 11월 19일 장 마감 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신한금융투자 서울파이낸스센터 황유현 PB팀장이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오늘 장 또 한번 흐름을 봐야 되겠죠. 오늘 장 그리고 이번 주 한 주간의 흐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시죠. 이번 주 일단은 지수로는 뭐 결과론적으로 일주일 지수는 좋았습니다. 이건 이제 코스닥 지수인데요. 이거 월요일 날 시가 대비하면 월요일 대비하면 1015 정도에서 시작해서 1040으로 끝났으니까 한 3% 정도 상승을 했죠. 주봉으로 보니까 3.3% 정도 상승을 했네요. 고가 기준으로. 그리고 코스피를 보면 코스피는 재미는 없었네요. 근데 그냥 보합 수준이었죠. 근데 종목별로의 편차가 이번 주도 여전히 엄청나게 심한 구간이었잖아요. 이번 주만이 아니라 사실 계속 한 달 이상 계속 그러잖아요. 계속 그런 구간이었던 거고, 이 수익률 게임 장세가 언제 끝나느냐, 그리고 지난주 제가 화요일 날 와서 가치주 펀드들이 쉽지 않다, 계속적으로 쉽지 않고 가는 주식들만 계속 가고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좀 싼 주식들, 가치주를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계속 어려운 구간이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을 기점으로 조금은 뭔가 시장의 색깔이 확실히 좀 바뀌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게 일각에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위클리 옵션이 도입이 되면서 목요일 날, 수요일 날 변동이 굉장히 심하고, 금요일 날은 목요일 날의 포지션과 좀 반대되는 움직임들이 나오는. 그러니까 그냥 기존의 추세대로 쭉 가야 목요일 날 이제 개별 종목 옵션이 만기니까 그 부분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 날 좀 개별 다른 쪽 섹터들이 올라오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오늘 보면 오랜만에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강했고요, 오늘은. 그리고 IT 섹터들도 같이 강했고, 원래 좀 제약바이오하고 IT랑 같이 좀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일단 지금 시장의 수급이 게임주와 NFT 가상화폐 쪽 진영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제약바이오 뭔가 이렇게 대결 구도인 느낌이 되게 강해요. 약간 그렇죠. 왔다 갔다. 예, 원래는 제약바이오하고 반도체가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상극인 느낌이었는데, 이제 이제 2차 전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성장성이 진짜 높은 애들, 2차 전지하고 그 다음에 가상화폐, NFT 관련 주식 한쪽 먹고 편 먹고 둘이 깐부 먹고, 그 다음에 또 반대쪽 이렇게 먹고, 뭔가 둘이 이제 수급 싸움을 하는 듯한 느낌이 강하죠. 일단 오늘은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좀 강한 모습이었는데, 이런 흐름들은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는데, 일단은 이번 주 화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슬슬 이제 대형주 장세라기보다는 소외되었던 종목들이 이제는 올라오는 정도. 그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제 꿈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던데,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신호탄을 현대차가 쏴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요. 오늘 분위기가 어땠길래 그래요? 몇 프로 올랐죠? 현대차가 이건 삼성전자고요. 근데 제 꿈에는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였거든요. 73,000원까지 감싸는 양봉. 요건 아니에요. 요거 약해요. 제가 꿈을 자주 꾸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 데자뷰가 좀 있어요. 네, 데자뷰가 좀 있는데 이번에도 맞는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현대차가 이벤트가 좀 있었죠. 제가 오늘은 썸네일까지도 정해드렸는데, 시황은 사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시황은 지금보다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3,000포인트 이상 생각보다 좀 세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요, 12월 선물 옵션 만기까지요. 그거는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일단 지금 정도 분위기나 그다음에 전체적인 외국인들의 포지션 봤을 때는 제 의견보다는 저보다 더 이제 이런 파생 포지션에 대해서 더 분석을 많이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서 종합해야 되는 결론은 지금보다는 좀 셀 것 같다. 그래서 대형주 위주의 포트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드렸었고, 그 분위기는 아직 이어질 것 같은데, 여기서 현대차가 아주 좋은 신호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현대차를 이야기할까 생각해 보셨나요? 네, 하필 왜 현대차가 갑자기 왜 삼성전자에서 현대차로 넘어가느냐? 오늘 자사주 매입 공시가 나왔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 팀장이 썸네일 제목을 정해서 주주들이여 깨어나라, 분기하라. 드디어 현대차 주주님들이 반가워할 일이 생겼습니다. 일단은
공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제 현대차를 가지고 있어도 공시에 관심이 없으시면 특히나 요즘에 재미가 없기 때문에 뉴스 검색을 안 해보셨으면 잘 모를 건데 드디어 어제 자사주 매입 공시가 나왔습니다. 아, 어제? 네, 어제 나왔고요. 그리고 어제 시간에서 한 3%, 2%인가 그렇게 올랐다가 지금 오늘은 아침에 갭이 떴다가 조금 음봉 마감했는데요. 2% 정도 상승을 마무리했는데 우선주, 보통주 포함해가지고 5천억 규모 매입입니다. 네, 5천억 규모 매입이고요. 기간은 3개월. 네, 기간은 3개월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앞으로 제가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미국 시장이 올해도 보면 나스닥이나 S&P 500이 사실 그렇게 막 계속 꾸준하게 올랐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흐름 좋지. 선진국 증시의 특징이기도 한데 미국 기업들 보면 그 번 돈 가지고 계속 자사주 매입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대외적인 변수만 없다라고 하면 그냥 꾸준하게 그냥 올라오는 경향들이 강해요. 자사주 매입하고 또 소각도 하고. 그래서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보면요. S&P 500 기업들 자사주 매입 규모가 올해 작년이 3,070억 달러인데 엄청난. 작년에. 근데 이미 상반기에 넘었어요. 올해는. 그러니까 그동안 엄청나게 돈 풀어가지고 번 돈을 가지고 계속 또 자사주 매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질만 하면 받치고 떨어질만 하면 받치니까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이 되게 탄탄한 흐름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그렇죠. 선진 증시의 특징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항상 시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 시장 볼 때 자사주 매입을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요. 대신에 조건들이 있어요. 제가 그때 한번 무상증자 매매법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자사주 매입 공시를 이용해서 하는 매매법이 좀 있어요. 그래요? 그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과거 사례를 통해가지고 같이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일단 그 사례 들어가기 전에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글쎄 우리라고 할지 저라고 할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자사주 공시를 한국에서 내면은 대기업들이 그때는 그냥 외국인 물량 받아주는 정도. 그럴 수 밑에다 있죠. 대놓고 하니까 네. 주가에 오히려 네. 자사주 공시 이거 매매하는 동안은 아예 주가 안 움직이는 걸로 네. 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제 실제로 제가 같이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말했어요. 이렇게 자사주 매입하면 외국인들 팔기 좋게 도와주는 거 아니야? 그렇지. 외국인들 네. 주주 이거 네. 해주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자사주 공시를 이용해서 매매를 할 때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간이 무조건 3개월이어야 됩니다. 아, 3개월. 네. 자사주 매입 공시를 보면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어제 공시를 보면 한번 공시를 봐볼게요. 예. 좀 깔끔하게 나와 있는 걸 봐야 되는데 자, 보시면 현대차는 보통주 213만 주, 그 다음에 그러니까 4,400억 정도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선주가 600억 정도에서 총 5,050억 정도 되네요. 네. 매입하는 주식이 1% 정도 해결되고요. 그리고 이 보시면 여기는 기간이 안 나왔네요. 이게 그 규모보다 중요한 거는 기간이거든요. 기간. 잠깐 공시가 여기 있네요. 19일부터 내년 2월 18일까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년 2월 18일이니까 3개월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3개월이면 60영업일 대략 60영업일이죠. 그럼 이거를 보통주 기준으로 4,300억 정도를 쪼개면 한 하루에 한 73억 정도 나옵니다. 73억. 평균 73억 정도. 그냥 매일 똑같은 걸로 감안을 했을 때. 그러면 하루에 무조건 바치는 금액이 73억이라는 거잖아요. 무조건 이거는 73억은 무조건 사요. 매수세가 있어요. 바쳐서 사든 공격적으로 사든. 근데 일단 그건 이제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 일단은 73억 정도가 이제 앞으로 꾸준히 들어오는 거고요. 네. 이거는 매일매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HTS를 쓰시던지 간에, 증권사를 쓰시던지 간에 그 자사주 매입 그 창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기타 법인으로 뜨는 게 아니고. 네,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여기 뭐 메뉴 검색란에다가 자사주라고 치시면 자사주 신청 내역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 똑같아. 어디나 저희 신한도 있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키움도 마찬가지고 어떤 증권사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딱 있죠, 여기. 현대차 직접 매수. 오늘 6만 주를 신청했고 실제 체결은 4만 5천 주가 체결됐습니다. 평균 가격은 20만 9,358원. 네. 이게 되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한 9억 정도 되겠죠. 야, 90억. 그러니까 항상 73억 정도를
사야 되는데 매일 평균적으로. 근데 9억, 90억 돈 샀으면 뭐 평균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제가 뭐 정확히 일수로 쪼갠 건 아니까. 그러니까 한 6만 주 정도. 주가가 떨어졌으면 6만 주까지 사겠다. 그러니까 대략 한 120억 정도도 살 의향이 있었던 거죠. 떨어졌으면 가격이. 평균적으로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면 쪼개면 대략적으로 이제 앞으로 얼마를 더 사야겠는지 계산이 나와요. 매일매일 이걸 엑셀에다 쓰시다 보면 평균 가격도 나오고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나오는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추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제가 경험상 자사주 매입을 보면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뉴스에다가 자사주 검색을 치면 자사주를 치면요. 많은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해요. 사실 실제로. 그래요? 네. 조용히 하죠. 근데 그렇지. 보시면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근데 21억 규모잖아요. 엄청 좀 작죠, 사실. 작고 그리고 또 볼게요. 좀 큼지막한 기업들 현대차 여기 있고 그다음에 뭐 한도크린텍 있는데 이것도 뭐 20억밖에 안 되고 볼게요. 쭉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뭐 처분 결정도 있고 대주전자에도 있는데 24억밖에 안 되고 뭐 50억 총 매입 규모가 네, 매입 규모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되네. 네. 메리츠 증권도 1,400억 이게 있었네요. 네. 메리츠 증권은 네, 이것도 1,400억 규모가 있었고 뭐 이때는 11% 급등을 했죠. 작은 회사인데도 1,400 상대적으로 작은 회사인데 그렇죠. 많이 사니까 이런 게 있었고요. 이런 거 있네. ITM 반도체 100억 규모 자사주 신탁기획 최대 이거는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보면 네, 이런 거는 봐보세요. 100억이긴 한데 계약 기간이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니까 대략 6개월이잖아요. 6개월. 그러니까 이 100억이 뭐 규모가 작은 회사 규모에 비해서 큰 금액일 수 있지만 6개월로 가면 매일 사야 되는 금액이 적어지잖아요. 그렇죠. 사도 되는 금액이. 그러니까 이게 단기간에 주가 파괴력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제가 자사주 매입 공시를 이용한 매매를 할 때 보는 건 무조건 3개월짜리입니다. 3개월짜리. 만약에 현대차가 6개월이나 1년짜리 규모였으면 아마 오늘 말씀드리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뭐 그런 공시가 하나 있었다 정도만. 근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거를 이용해서 매매를 했던 사례가 3번 있습니다. 3번. 지금까지. 큰 걸로. 뭐 더 하면 더 찾아봐서 했겠지만 큰 주식으로 매매를 한 건 3번 있는데요. 첫 번째는 SK 이노베이션입니다. SK 이노베이션은 뭐 사실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가져다 붙이기엔 좀 그렇게 뭐 이것 자사주 때문에 올랐다라고 100% 무조건 하긴 좀 그렇지만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쭉 보면요 언제냐면 작년 2월 정도에 있었을 거예요. 예, 여기 보시면 이노베이션 5,780억 되게 큰 규모죠. 꽤 큰 규모였죠. 그리고 보시면 2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 근데 하필 이때 코로나가 터졌잖아. 이 중간에 그죠? 볼게요. 일단은 뭐 코로나로 인할 수도 있지만 결과를 봐보겠습니다. 이노베이션. 이때가 보면 요때죠, 요때. 2월 5일날 공시했으니까 공시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게 훅 빠졌어요. 네. 그럼 이 NK 이노베이션 입장에서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였겠어요. 그렇죠. 그죠? 이 화면을 좀 오른쪽으로 옮겨줘 봐요. 그럴까? 이렇게 나오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단기니까. 이때부터 5월까지 사겠다는 내용이었고요. 어쨌든 사고 나서 주가는 근데 이때는 사실 뭐 시장 영향이 좀 더 컸었던 것 같아요. 사실 SK 이노베이션보다는 이게 종목 자체 이 자사주 매입 효과보다는 그러고 나서 지금 회복하는 순간에서 뭐 급등도 나왔었고 이런 효과가 나왔었고요. 근데 이거는 그래서 자사주 매입 효과라고 무조건적으로 보기는 좀 그렇고 다른 걸 또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었냐면 아모레 퍼시픽이 있습니다. 이게 한 3년 정도 된 건데 이게 왜 자주 없냐면 3개월짜리라서 그래요. 3개월짜리를 찾다 보니까 아모레 퍼시픽 보고 지금은 엄청 힘들지만 자사주를 보면요. 언제냐면 지금도 또 최근에도 결정이 있었네요. 이건 제가 못 봤는데 이건 처분 결정이었고 이건 취득인데 이거 200억 규모네요. 이건 좀 크진 않고요. 여기 있네. 여기 1,500억 2019년 2월 20일 2019년 2월 20일부터 보는데요. 언제부터 취득하는 거냐면 기간이 보시면 이때가 2월 20일 기사거든요. 그래서 5월 20일까지 취득 예상 기간은 2월 21일부터 5월 20일이니까 3개월짜리죠. 그럼 그때 볼게요. 2019년 2월 20일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때죠, 이때. 2019년 2월 20일부터 대략 이때 공시하고 주가는 빵 떴죠. 그날 바로. 네, 뜨고 주가 횡보가 있었지만 결국은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근데 이때 제가 이거 관련해가지고 여기서 매매를 해서 기억이 나는 게
5월 20일까지였지만 자사주 매입 공시가 거의 4월 말에 마무리가 됐어요. 그냥 뚝 끊기자마자 주가가 이렇게 쭉 빠져버렸죠. 그러니까 매입을 좀 일찍 했다. 네, 이거 빨리 산 거죠. 대부분 이게 자사주 매입을 공시를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담당자 입장에서 빨리 사서 끝내고 싶거든요. 그치. 너무 비싸게 살 수는 없지만. 비싸게 사니까. 네. 근데 이게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사고 늘어지면 만약에 뒤에 가면 예를 들어서 5천억을 사기로 했는데 앞에서 싸게 사려고 하다 못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더 사실 주가에 더 좋아요. 왜냐하면 뒤로 가면 갈수록 일단 기간 안에 사야 되니까 그렇지. 더 왕창 공격적으로 사겠죠. 우리 그 쇼티지 났을 때. 그렇죠. 그런 거 있지. 그런 거죠. 쇼 커버링 할 때. 뒤로 가면 갈수록 어쨌든 사기는 사야 되는데 연장 공시가 나올 수는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연장 공시 나온 거 사실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기간에는 사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앞서서 이 창에서 말씀드린 게 뭐냐.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얘네들이 앞으로 살 물량이 얼마큼 남았느냐 하고 기간하고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자사주 사야 될 물량이 예를 들어서 한 달 반이 지났으면 자사주 매입 그래서 5천억을 사야 되면 2,500원 샀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일정대로. 근데 한 달 반이 지났는데 자사주 매입을 1,000원밖에 못했어. 그럼 뒤로 가면 갈수록 매일 사야 되는 금액이 배분했을 때 매일 사야 되는 금액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뒤로 가면 갈수록 주가 상승 여력이 더 파워풀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매일 일정 체크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거를 보시면 좋은데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그때 그랬었어요. 뒤로 헤드를 쭉 보는데 이만큼이 지났는데도 생각보다 많이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얘는 이거는 이제 한번 튀겠다 싶어서 같이 질렀었고 딱 자사주 매입 공시 거의 계산해봤을 때 거의 다 샀네라고 생각해서 팔고 나왔었죠. 네, 그래서 근데 뭐 이때 주가 이렇게 빠졌던 건 무슨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19년 5월달에 무슨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건 이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큰 히트를 쳤던 게 현대 건설기가 있습니다. 건설기계. 네, 건설기계. 이것도 지금은 별로 좋지는 않지만 진짜 옛날인데요. 자사주. 이것도 보면 여기 있죠. 이건 아니고 이때였나요? 정확히. 여기 있다. 이게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뭐 상대적으로 작은 회사니까요. 이거 볼게요. 언제부터? 네, 여기도 2018년 11월부터 내년 2월 1일까지니까 이것도 3개월짜리. 3개월짜리고. 그리고 210억 정도인데 뭐 현대건설기가 상대적으로 시총은 좀 작으니까 보겠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많이 올라가지고 이 정도니까 볼게요. 2018년 11월이요. 쭉 당겨서 보면요. 이때죠. 이때부터 공시였거든요. 네. 2011월 초부터 해서 꾸준하게 뭐 오르락내리락 있었지만 내려와도 괜찮다는 거죠. 이때는. 왜냐면 사주는 물량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별로 안 올라왔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거 쭉 보면요. 여기서부터 여기니까 이게 4만 원 가던 게 5만 원 넘었으니까 여기 4만 원대였던 주가가 이게 뭐 이제 무상증자 해가지고 그때 당시 가격은 좀 달랐지만 20%. 네, 20%. 예.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아모레퍼시픽도 한 15% 정도 났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 이거 현대건설기계도 이 정도 났었고, 그 다음에 아까 SK이노베이션도 뭐 이유 어쨌든지 간에 많이 올랐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3개월짜리 이제 대기업, 그 다음에 3개월짜리 자사주 매입은 그리고 약간 좀 의미 있는 시총 사이즈 대비 뭐 정확히 퍼센트를 뭐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자사주 매입은 지금까지 실패해 본 적은 없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현대차가 지금 구간에서의 자사주 매입은 굉장히 좀 좋은 기간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어제 이 자사주 매입 공시 나오는 거 보고 맨날 메타버스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현대차도 버스를 만들긴 하니까 얘네도 열받았나. 같은 버스인데. 그죠? 그래서 현대차 형님들이 되게 화가 나셨나 보다. 말도 안 되는 배류를 가지고 있는 주식도 저렇게 날아가는데. 우리가 리비안보다 못하다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지. 다른 뭐 좀 뭔가 말도 안 되는 NFT 냄새만 맡아도 주가가 급등하는 판에 현대차 형님들이 좀 화가 나셨나 보다 해서 드디어 행동에 옮기시는구나. 그래서 했죠. 그래서 사실 최근 11월 달 들어서 계속 생각이 들었던 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자사주 매입 공시 몇 번만 좀 있어주면 그 많은 현금 쌓아서 뭐 할까. 삼성 같은 회사가 자사주 매입 공시 한 번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현대차에서 다행히 나와서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시장 당분간은 현대차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고, 그래서 제가 우리 그때 토너먼트 할 때도 현대차를 가장 먼저 떨어뜨리긴 했었잖아요. 그냥 뭐 나쁘다는 개념이 아니라 기다려도 올라가는 개념으로. 그리고 실제로 오늘 현대차 신규 매수도 제가 많이 권해드렸고, 특히
한 22만 원, 23만 원대에 있는 분들한테는 오늘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된다. 물타기? 네, 네. 물타기 말고 추가 매수 구간이죠. 추가 매수 구간입니다. 네, 박스권 하단에 있는 추가 매수 구간. 장기 투자로 가는 여정 중에 하나죠. 지금은 잠깐 쉬는 구간이니까. 지금은 추가 매수 하실 때다. 그래서 지금 평균 보면 그냥 길 쭉 들고 가셨던 분들 보면 평균 10에서 15% 정도 마이너스 정도 구간이거든요. 근데 현금 연령만 되신다라고 하면 일단은 지금 정도 추가 매수를 하면 어느 정도 본전 구간까지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뭐 팔았다가 다시 보던가 지금 산 물량 가지고 그래서 충분히 해볼 만한 구간이라는 거죠. 제가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썸네일 제목을 현대차 주주들이여 깨어나라 이렇게 해달라고 한 요구는 네. 그러니까 현대차 주주님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서 이제 올려라. 같이 이제 사도 된다는 거죠. 이제 사도 된다. 사도 되는 거죠. 회사가 같이 네, 그렇죠.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현대 모비스로 기억이 되는데 그게 몇 개월짜리는 뭔지 모르겠어. 근데 볼까요?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던데 모비스가 자사주 매입을 했었나요? 하지 않? 찾아볼게요. 찾아보면 되죠. 제가 만약에 뭔가 의미 있는 금액을 했다라고 하면 제가 안 봤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이거는 처분 결정이었네요. 근데 100억밖에 안 되는데? 이거 처분이었고요. 이때 2021년 7월 달. 이때 있었고 볼게요. 그때 이것도 3개월짜리네요. 그러니까. 네, 3개월짜리고 7월부터 근데 이때는 정말 시기가 안 좋긴 안 좋았는데 그러네. 이거 얘는 제가 못 봤는데 그러네요. 당황스럽네. 현대차 주주들이요 다시 잠으로 아니요. 근데 그때랑은 상황이 많이 다르니까 7월부터 10월 이제 자사주 매입이 다 끝났긴 했네요. 다 끝났고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이거 참 이렇게 또 이렇게 저를 당황스럽게 하시네요. 이게 지금은 없네요. 자사주 체결 신청 내역이. 지금은 다 끝났으니까 없겠네요. 보겠습니다. 취득 결정. 근데 어쨌건 사준다라는 건 참 호재인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 이거 나스닥 미국 기업들하고 차이는 뭐냐면은 네. 자사주 사주는 건 좋아. 근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려면 기업 가치가 좋아지. 네. 이걸 소각을 해줘야 되잖아. 네, 그죠. 네. 근데 보통은 소각을 안 하고 가지고 있다가 블록딜을 하든가. 하여튼 다른 아까 처분 결정 어디다 팔든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 그러네. 이건 제가 왜 못 봤을까요? 이거는 이제 취득 결정이 있었는데 일단 76만 5천 주가 있었고 이거 적지 않은 금액인데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리포트도 있었네. 한 1개월간 강세. 이때는 요건 잠깐 강세긴 했는데 팔 수 있었을까요? 근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지금 자사주 매입을 하면 시장이 잠기는 거잖아요. 물량이 잠기는 거니까 이번 달 9월 달 10월 달은 좀 약간 극하게 좀 특이한 장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도 지금 내릴 만큼 내렸으니까 아마 제가 이거 공시를 봤다라고 하면 똑같이 아마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건데 이때는 제가 다른 거에 매매하느라 정신없어서 못 봤나 봐요. 어쨌든 뭐 이 주식도 나쁘진 않고 지금 현대차는 어쨌든 현대차 시리즈는 뭘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뭐 지금은 시장에 이 완전히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 때문에 수급이 딸려서 그러는 거지 뭐 기업 자체들에게 그렇죠. 아닌 거죠. 그다음에 뭐 이번에 GM에서도 그 주가가 급등한 게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모든 그 쇼티지 문제가 다 거의 해결돼 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된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뭐 다 똑같겠죠. 현대차도.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번 10월, 11월 달은 특히 11월 달 들어서 더 극단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었던 특히 이번 하반기는 기술적 분석을 하시든 기본적 분석을 하시든 어쨌든 뭔가 기존의 통계라던가 뭐 그런 스킬들이 진짜 먹기 좀 어려운 장세였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SK케미칼 같이 무상증자를 하고 그렇게 밀린 상태에서 더 밀려버리는 케이스도 사실 좀 드물고 그리고 완전 종목들이 완전 극단적으로 그냥 가는 것만 미친 듯이 가는 장세는 그렇죠. 게임주 중심. 이런 장세는 사실 조금 보기 진짜 드문 장세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장세가 이제 오늘 이제 좀 지나고 나면 마무리되는 국면이라고 봐서 자사주 매입 효과는 분명히 현대차 그룹에는 분명히 좋을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한번 좀 기대를 하고. 그래서 현대차 지금 물리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 물타기 할 수 있다. 저는 좋다 보고요. 신규 매수, 분할 매수.
근데 추가 매수. 추가 매수. 네, 현대모비스도 추가 매수 가능하고. 하긴 뭐 박세익 전무님도 그 얘기는 하더라고. 지금 대형 우량주들은 물타기 해도 된다. 네. 그런 그리고 얘기 하시더라고. 그냥 쉽게 말하면 이게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이때 예를 들어서 현대모비스를 여기서부터 10월까지 샀으니까 볼게요. 7월 초부터라고 하면 여기 정도부터 해서 이 정도잖아요. 10월 말이니까. 네. 그러면 매일매일 꾸준히 샀다고 하면 평균 단가는 이 정도일 거겠죠. 그렇죠. 26만 3천 원? 이 정도겠죠? 중간 정도. 그러면 지금 사면 우리는 자사주 평단보다 더 싸게 사는 거예요. 그죠? 10% 정도 더 싸게 사는 거죠. 뭐가 걱정이에요? 네. 자사주. 그 기업에서 제일 잘하는 그 기업에서 자사주를 저만큼 샀는데도 밀려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 우리는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이거는 추가 매수를 이용하면 되는 거죠. 네. 하여튼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거는 대형주 혹은 이런 우량주를 가지신 분들이 자신감을 회복하는 거일 그럼 것 맞아요. 같아요.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 이게 원래 이런 건가? 가치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 다 지금 회의에 빠져 있거든. 빠졌죠. 네. 그리고 주식 투자라는 건 역시 이슈에 따라 쫓아다녀야 되나? 저쪽 그쵸. 날아가는 거 보면서. 지금 그래서 우리 지난주 화요일에도 얘기했었잖아요. 지금이라도 참전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그냥 버텨야 되느냐. 근데 버티는 쪽이 지금은 맞다라고 봅니다. 여전히.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대차 주주분들은 어쨌든 뭐 가뭄 끝에 담비라고. 그렇죠. 예, 어쨌든 다른 대형주 대비해서 좋은 소식은 나온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또 계기가 돼서 또 좋은 모습이 그렇죠. 나올 수도 있겠죠. 아니 오늘도 그 LG전자 네. 급등하는 거 봐봐. 그러니까 이 갑자기. 대형주들도 이게 이슈 나오면 네. 좀 좋은 호재가 나오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게 쫙 그렇죠. 네. 올라가니까. LG전자는 또 애플카 이슈가 나오면서 뭐 LG노텍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LG노텍도 그렇고. 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LG 이노텍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오늘도 흐름 좋았죠? 계속 LG노텍은 어쨌든 지금 VR 기기 관련해서 지금 카메라 모듈 쪽이 다 좋습니다. 어쨌든 카메라 모듈 역시 이노텍뿐만 이것도 아니라 메타버스 연결된 거. 메타버스에다가 오늘은 또 자율주행 이슈가 같이 붙어 있으면서 애플카 얘기. 네, 애플카 나오면서 그러면서 하이비전도 하이비전 좀 밀렸네요. 그다음에 MC넥스 보고요. MC넥스도 좀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은 좀 별로 안 좋았고 어쨌든 좀 카메라 최근에 모듈을 만드는 회사들이 좋았죠. 파트론도 한번 봐볼까요? 네, 파트론은 더 좋았고 일단 카메라 모듈 쪽이 일단은 계속적으로 또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율주행 얘기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카메라가 엄청 많이 달려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 카메라 관련 주식들이 좋은 것 같고 LG노텍이 올라가면 제가 LG노텍 사실 이제 거의 다 매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거 팔고 산 게 삼성전기였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사고 싶어서 팔았어요. 사실 LG 이노텍이 팔고 싶어서 게 아니라 이게 사고 싶어가지고. 네. 그냥 오늘 많이 올랐어요. 다행히. 근데 삼성전기도 이노텍과 더불어서 이노텍도 반도체 기판 사업을 하고 전기도 일부 기판 사업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 리포트들을 보면 스마트 AR기 여기 보시면 이게 삼성 NH투자증권 리포트인데요. 이것도 또 XR 그러니까 이거 애플에서 하고 있는 게 XR이거든요. AR, VR 합친 거. 이게 중장기로는 XR 시장 흐름. 그리고 뭐 사실 우리가 그때 16강전 할 때도 전기를 제가 가장 먼저 떨어뜨렸잖아요. 이거는 그냥 가지고 있어도 올라올 것 같다고. 물타기 굳이 안 해도. 근데 어쨌든 실적 가장 이해 안 가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실적도 좋고 수급도 괜찮고 매집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그냥 단순하게 너무 수급을 이슈를 뺏겨가지고 그런 거지. 근데 이제 슬슬 이런 종목들이 이제 수급이 몰리면서 주목을 받는다는 거는 시장에 조금씩은 수급 밸런스가 맞아간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LG 이노텍도 사실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당연히 더 가져가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어디가 끝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끝일 수도 있고 여기가 목일 수도 있고 여기가 아직도 허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조금 더 내려오는 타이밍이나 아니면 중간중간에 뭐 매수 타이밍을 또 재보려고 하는 거고요. 대신에 삼성전기가 너무 좋아 보여서 저는 삼성전기 샀는데 일단은 뭐 저도 추가 매수는 성공한 상태예요. 일단은 그래서 이 주식도 계속 관심 갖고 볼 거고요. 일단은 카메라, 그다음에 기판, 더 크게는 IT 반도체까지는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 결국은 그 메타버스라는 섹터가 자꾸 이게 관련주로 이게 퍼져나가죠. 퍼져나가는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아닌가. 진짜 오늘 조금 이건 좀 웃기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메타버스를 구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5G 통신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오늘 에이스테크하고 뭐 KMW가 진짜 급등을 했거든요. 이것도 진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명분 찾기인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많이 빠졌죠. 에이스테크 이런 거는 오늘 급등했는데
올라올 이유만 지금 기다리는 것 그죠. 같아요. 올라온 일만 명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오늘도 장대 보면 양봉이네. 네, 장대 양봉 나오고 했는데 아직 뭐 갈 길은 멀죠. 당연히 뭐 여기서부터 생각하면 아직도 뭐 반토막 나 있으신 분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일단 오늘 다행히도 거래량이 나오면서 그 양봉이 나왔죠. AS테크도 그렇고 KMW도 그렇고 지금 이런 상태인데 뭐 일단은 시장에서 명분만 나와주면 사주겠다가 되게 간 것 같아요. 또는 그리고 주식 투자 자금들이 엄청 빨리빨리 스마트 머니들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 올랐다고 무조건 따라붙기보다는 뭐 눌림 이용해서 분할 매수한다던가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어쨌든 계속 시장에서는 명분 찾기 싸움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연말까지는 뭐 시장 근데 이거를 사실 저는 이게 다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사실 여기서 말씀드린 거지만 그냥 대외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뭐 실적이 어떻고 그냥 이 이슈가 있고 그렇긴 한데 저는 주식 투자는 진짜 명분 싸움인 것 같아요. 이게 명분이 실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명분 실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멀티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확장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스토리가 서고, 이게 모든 사람이 그 주식시장에서 관통하는 패러다임이 된다라고 하면, 그게 시장의 주도주가 되고 주도 섹터가 되는 거지. 진짜 뭐 미인 대회라는 말처럼 맞죠. 지금 이쁘게 보이면 사는 거지.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쁘게 보일 만큼 치장할 수 있는 거리가 있다면 그렇죠. 거리를 찾아야 돼. 명분을 찾아야 돼. 명분. 그게 이제 지금은 시장에서 어쨌든 메타버스인 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참 이게 자 그렇다면 삼성전기 지금 뭐 이제 지금 관심 갖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삼성전기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이라든가 우리가 이거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근데 또 삼성전기 하면은 많은 분들이 진짜 재미없는 주식으로 재미없죠. 이해하고 있거든요. 해도 잠깐 그 상승 구간 잘라먹기 요 정도 생각하고. 아니, 전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기는 그래요? 뭐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고요. 뭐 올라갈 때는 또 이렇게 시원하게 올라가니까 이 구간이 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대형주의 대부분은요. 이것도 삼성전자랑 거의 비슷한데 이것도 한번 쪼개볼까요? 이때를 대비했을 때 이거를 이렇게 놓고 보고 이때가 한 220일 정도 이 대략 보면 이때를 딱 볼게요. 딱 정확히 고점을 이때가 한 213일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흘러간 게 또 보면 이것도 한 200일 정도 됐죠. 그러니까 지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충분히 다 뭐 거의 뭐 삼성전자하고 똑같네요. 예, 삼성전자하고 거의 똑같으니까 이것도 보면 여기도 이제 대략 50%의 되돌림까지 나왔던 상태고 삼성전자 완전 똑같네요. 삼성 시리즈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뭐 여기 좀 장기 저항 18만 원 장기 저항 맞으면 또 잠깐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죠. 예. 근데 제가 삼성전자보다는 좀 좋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 요런 게 나와서 그렇습니다. 요거. 장대양봉. 예, 장대양봉이 먼저 나왔죠. 예. 오늘도 나왔고. 근데 삼성전자는 아직은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꿈에서 본 게 그거라니까요. 이게 나온 거, 요거 장대양봉 요게 나와주면 전자는 정말 적극적으로 사도 되는 구간이 되는 거죠. 네, 그게 나와야 돼요. 하여튼 그게 나와서 꿈이 맞으면 그래서 저는 오늘 삼성전자 좀 올라가길래 오늘인가 했는데 좀 약했어요. 네, 좀 약했어요. 그래요. 네. 하여튼 뭐 그런 날이 좀 빨리 와야 뭐 500만 명이 물려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네. 예, 좀 많은 분들이 웃어야 또 이게 그렇죠. 사회가 좀 그럼요. 밝아지지. 네. 이거 다들 힘 빠져가지고. 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2차 전지하고 메타버스가 하나의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섹터 하나의 그 시장을 끌고 가는 주도주 역할. 나머지는 좀 비리비리 힘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도체하고 이제 제약이 같이 지금 네. 오늘 상승을 하면서 뭔가 이게 편이 나뉘어진 것 같은 네. 그런 분위기인데 이게 어떻게 하루 일일 천하로 끝날 일이냐 아니면 좀 더 지속될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냐. 그게 월 초, 11월 초, 10월 말 분위기랑 지금은 조금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확실히 좀 반도체 종목들 그리고 또 반도체 소재 뭐 오늘은 이제 디스플레이 소부장도 마찬가지고 그랬지만 반도체 쪽 섹터들은 일단은 명분이 좀 있죠. 명분. 왜냐면 DDR5로서의 전환. 그 하지 않았었나요? 이거? DDR5? 네, 4에서 5 전환. 그렇죠. 네. 이제 그거에 대한 명분이 좀 있죠. 그리고 이 전환이 뭐 잠깐 부품 딱 빼가지고 딱 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그 데이터 그렇죠. 데이터 센터라든가 센터나 서버나 또 제품들 다 교체하는 수요가 앞으로 한 2년에서 3년 정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지금 관련 주식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고 먼저 움직이는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설비 투자를 먼저 한 애들이에요. 설비 투자.
대표적으로 심택인 거죠. 심택은 됐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해성 DS 말씀드리면서 얘도 9월 달에 시작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반도체 업종을 볼 때 설비 투자를 하느냐 안 하느냐, 했느냐 안 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DB 하이텍, 그렇게 답답한 DB 하이텍도 증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 드디어 증설 얘기 나왔어요? 네. 그죠? 이게 아직도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도 증설을 안 해가지고. 네. 이게 주식시장 뭐 10대 난제 중에 하나예요. 10대 미스터리. 돈이 DB 하이텍 증설하느냐 마느냐. 일감이 밀려드는데 네. 증설할 생각은 없다. 네. 보시면 뭐 볼까요? 보시면 또 있죠. 증설 검토 소식의 4% 이상 증설 망설이나. 그러니까 이거 계속 증설하는 거 아니야? 시장에서 며칠 동안 돌았던 게 증설한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증설한다 아직도 하는 거 아니야? 결정 난 거 아니에요? 결정난 거 없죠. 공식 그건 없어요. 기대감이군요. 네, 기대감. 그러니까. 여전히 기대감. 증설 고민 커진 DB 하이텍. 이거 5월달 기사네요. 근데 최근에 보면 증설에 대한 이게 제가 업데이트가 안 돼서 모를 수도 있는데 증설이 됐는지 조금 최근에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네, 아직은 뭐 공식 기사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보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 보면 심택도 증설을 이미 했고, 보면 모르겠다. 뭐 했고요. 그 다음에 해성 DS도 이게 반도체 기판하고 자동차용 반도체랑 이제 반도체 기판 하는 회사인데 PCB. 여기도 네 PCB 이제 전환에 대한 수혜로 최근에 좀 많이 올랐고요. 뭐 코리아 서키트도 어제 많이 올랐죠. 서키트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가파르네. 네, 가파르죠. 그러니까 지금 다들 그쪽에 뭐 메타버스나 NFT 집중됐을 때 뭐 이쪽은 또 기판도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ISC 기억나시나요? ISC? 소켓 만드는 회사. 아. 네. 오늘 드디어 급등을 했습니다. 아, 장대행봉 네, 나왔네. 오늘 장대행봉이 나왔고요. 이것도 이제 반도체 소켓 만드는 회사고 DDR3에서 4 넘어갈 때도 소켓 가격이 한 30% 정도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4에서 5 넘어갈 때도 그 정도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고 11월 4일 날 인텔에서 엘더레이크라고 하는 신규 CPU가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DDR5가 실렸고 이제 그것보다 더 기대하고 있는 건 내년 상반기에 나오는 서버하고 그다음에 그 인텔 거고 인텔 서버도 내년에 나오고 그다음에 AMD에서도 내년에 나옵니다. 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DDR5가 실리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ISC에서 만드는 이제 후공정 이제 테스트 소켓인데 소모형 장비인데 그런 부분들의 소요는 계속 늘어나겠죠. 그래서 지금보다 좋아질 걸로 봤던 거고 제가 ISC를 말씀드리면서 이 가격 이하에서 사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던 가격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오래돼서 기억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잘 안 나요. 안 나죠. 이거 공시에 다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던 건데 이게 주주 구성을 보면요. 이게 주주가 개인 주주에서 프라이빗 에쿼티로 주주가 바뀌었어요. 지금 보시면 이게 헬리오스 투자, 사모투자로 이게 대주주가 되어 있죠. 근데 이 가격이 얼마냐면 28,000원입니다. 28,000원. 28,000원.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손님들한테 이거 28,000원 이하에서 사면 뭐 그렇게 큰 손은 보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보면 헬리오스 치면 나옵니다. 이게 작년 그 전격 이거 말고 뭐죠 이거 올해 7월 달에 그때 말씀드리면서 1인으로 투자 최대주 변경됐다 나오면서 여기 나올 겁니다. 기사에는 이렇게 안 나오네요. 이게 근데 어쨌든 평단이 2,800원입니다. 제가 28,000원, 28,000원. 이거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다 이거는. 그래서 28,000원 이하에서 사면 우리가 대주주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가격이다. 예. 그래서 여기 나왔던 거는 조금 이제 기존에 물량들 좀 나올 게 있어서 참았다가 지금 다시 또 이제 좋아지고 업황도 좋아지기 때문에 최근에 리포트도 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사모 왔었는데 오늘 드디어 올랐죠. 올라서 이런 종목들은 뭐 지금부터 보셔도 전혀 늦지 않았다고 봐요. 지금 이거를 기준봉 삼아서 이게 거래량이 이거 오늘 실리면서 장대양봉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준봉 삼아서 보셔도 돼요. 왜냐면 이것도 무서워서 못 산다고 하면 자 심택도 여기서 이런 거 무서워서 못 사면 이거 더 올라왔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일 수도 있고요. 여기 샀다가 이렇게 밀려버릴 수도 있어요. 밀려버릴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사서 이게 무서워서 못 사시면 이 구간을 또 못 사요. 여기서부터 해도 벌써 얼마가 올랐는데 여기서부터 해서 거의 한 20% 가깝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추세를 만들어내는 초기 국면으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올해 뭐 얼마 오르지도 않았어요, 사실 올해 보면
두 배 올랐나요? 2배? 이때 코로나 지나서 여기 정도로 보면 이제 겨우 뭐 한 50% 정도 오른 상태예요. 근데 지금부터 실적도 좋아지고, 얘네들은 KPX 투자, ISG는 아니고, 네, 죄송해요. 해성대스랑 자꾸 헷갈리는. 어쨌든 지금부터 가격, 내년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다 늘어나는 구간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리포트 찾아보셔서 공부해 보시면 ISG도 좋은 기업입니다. 해성DS가 그렇죠. 해성DS가 이제 올해 9월 달에 설비 투자를 시작을 했고, 내년에 상반기에 완공이 되고, 그러고 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올해 지금 심택처럼 매출이나 영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니까 이게 미리 뭐 땡겨서 주식은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보긴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반도체 기업들, IT 기업들을 볼 때 시설 투자를 하느냐 마느냐 그거가 있는 종목들이 확실히 시장 대비 센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예. 큰 기름이라 봤을 때 삼성전자도 어쨌든 8월 달에 투자를 했잖아요. 그렇지. 네. 삼성전자 240조. 저는 그거 믿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네, 효과가 그거는 나올 이제, 것이다. 네, 그러면 쭉 밀렸다가 뭐 내년까지 상반기까지 좀 고생할 수는 있어도 지금 구간에서는 7만 원 특히 이하 만약에 혹시나 가면 시장 리스크로 인해 7만 원 이하로 가면 안 사료가 전혀 없는 거죠. 네, 7만 원 대신에 7만 원 이하로 가면 배당 메리트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좀 한번 뭐 여기 샀다가 좀 급등하면 한번 팔았다가 또 다시 사고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반도체 섹터들은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는 반도체 섹터가 살아야 지수 그렇지. 자체의 분위기도 좋아지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움직여줘야 분위기가 그건 쫙 당연하죠. 잡히는 네, 거죠. 그건 당연하죠. 근데 지금 아까도 잠깐 캐펙스 얘기했지만 반도체에 있어서 캐펙스 투자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죠. 이유가 왜일까요? 아니 뭐 그건 뭐 당연하죠. 설비를 늘려야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다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공장을 더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삼성전자 240조 그것이 상당히 큰 호재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그렇죠. 거다. 네네네. 이렇게. 네. 근데 이제 그 낙수 효과, 8월 달에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안 봤었잖아요. 어떤 거요? 전자? 그 삼성전자. 전자는 긍정적으로 안 봤다기보다는요. 아직 그때는 가격 단가가 좀 네, 높았어요. 그렇죠. 높았죠. 그리고 이거 보시면 8월 달만 봐도 75,000원, 8만 원 사이였고요. 대외적인 변수도 여전히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았었고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자체는 호재였으나 네. 삼성전자가 처한 환경은 그렇죠.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제 그거 기사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조금 보셔도 이제는 좀 분명히 봐도 된다. 근데 그때는 뭐 이런 말씀을 안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뭔가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완벽하게 마무리됐다라는 느낌이 안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이렇게 급락이 2번은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뭔가 이제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거든요, 경험상.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말씀드린 거죠. 7만 원 정도는 해볼 만하다.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형주가 이제 슬슬 네, 기지개를 네. 켤 그 타이밍이 좀 오고 네, 있다. 되는데 대형주는 어쨌든 뭔가 올 작년 말처럼 이런 모습을 기대하려면 대신에 시간은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제 바닥은 잡은 것 같은데 이제 위아래 물론 한 3,100 넘어가면 또 꺾어서 내려오고 뭐 이런 식의 흐름은 가능한데 지수는 2,950 정도면 그냥 해볼 만한 거죠. 네. 아까 그 3,000 좀 이상 좀 세게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 했잖아요.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거는 외국인들의 선물 네, 수급이 네. 어떻게 좀 틀려지고 있나요 지금? 뭐 어저께 달라지고 가요? 어제 좀 매도를 많이 했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뭐 옵션과 연계한 거는 봤을 때는 아직 이거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뭐 정확하다 말씀드리지 않는데 아직까지는 상방 확률이 높다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네. 아직까지는 상방 확률이 높다. 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뀌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알겠습니다. 한번 뭐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는 걸로 하고요. 자, 오늘 또 특징주로 이제 유통주도 좀 움직였다. 네. 사실 우리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잖아요. 네. 근데 진짜 이거 말만으로 끝나고 네. 그냥 다 무너져가지고. 네, 오늘 그러니까 하이트 진로 같은 거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지금 확진자 수 3,000명 나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11월 달부터 한다고 해서 10월부터 해가지고 조금 요만큼 올라오긴 했었죠. 기대감으로 올라왔다가 막상 까보니까 아니네 해가지고 다시 내린 상태인데 지금 보면 여기서 되돌릴까요? 과연? 근데 그거는 변수예요. 이건 당연히 변수인데 전부 예상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진세. 근데 유통주들은 조금 긍정적으로 보셔도 아직까지는 전망치들은 좋게 나오고 있는 게 이거를 볼까요?
지금 보면 이거 커버리지 10개, 우리나라 대형 유통회사 커버리지 합산 영업이익하고 매출인데요. 네. 어쨌든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 그리고 지금 실제로 밖에 나가서 확진자 수는 많이 나오지만 어쨌든 식당이나 마트나 어디든 가시든지 간에 확실히 사람은 많아졌어요. 아, 많아졌어요. 네, 확실히 많아졌고 사람들이 택시도 잡기 어려워졌고 대리기사님 부르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이제 그런 것도 그렇죠. 그리고 길가에 토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겼고. 하여튼 포장마차가 좀 요새 그쵸. 아주 성업 중이더라고요. 네네. 그런 것들이 있죠. 여의도 같은 경우 여기 앞에. 그죠? 이거 보면 대량 대형사 10개 매출액 정도. 이건 NH투자증권 리서치에서 커버하는 10개 업체인데요. 일단 내년에 매출액은 이제 오프라인 매출액이 좀 느는 효과로 85조 정도 예상이 됩니다. 10%. 중요한 건 이건데요. 영업이익이 한 3조대로 늘어요. 근데 이게 40%가 듭니다. 아, 상당히 많이 네, 많이 늘죠. 전체 코스피 내년 순이익 성장률이 한 2-3% 정도 많아야 2-3% 정도 보고 있는데 그거 대비하면 굉장히 많은 수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위드 코로나가 좀 정착이 잘 될 거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상태예요.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마트인데요. 이마트가 좀 중대한 발표가 있었죠. 아, 그래요? 네. 어떤 발표 있었죠? 이마트가 스타벅스 인수 이후에 가장 큰 결정이라고 하는 이베이 코리아 인수가 있었습니다. 아, 예전에. 네. 네, 검색해 볼게요. 네. 자, 그래서 11월 달에 이베이 코리아 인수 15일 날 마무리가 됐죠. 네, 3.5조 마무리됐고요. 자, 이마트 주가인데요. 사실 이마트 주가 별로 재미는 지금 사실 없죠. 뭐 다른 사실 이마트 다른 뭐 메타버스, NFT 막 이런 거 2차 전지 이야기하다 갑자기 이마트 얘기하면 재미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프가 네, 재미도 안 없고 올랐네. 안 오르기도 않고. 그죠? 근데 뭐 크게 또 그렇다고 엄청 큰 손실도 보는 구간은 아닌데 16만 원에서 18만 원 많아봐야 이 정도예요. 근데 내년에부터는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은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은 일단 유통업체들이 굉장히 좋은 구간에 되어 있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문제라기보다는 이마트를 제가 좋게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은 대부분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매출이거든요. 근데 이베이 코리아가 들어오면서 이베이 코리아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온라인 쇼핑이잖아요. 그렇죠. 들어오면서 이제 내년에 이제 연결이익으로 봐지는데 그러면 전체 비중이 60%가 온라인화 됩니다. 그러면 뭐냐면 오프라인 회사에서 온라인 쇼핑몰로 가는 거죠. 근데 이마트는 이미 쓱닷컴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거를 통해 가지고 소비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건데 뭐 에코시스템이라는 표현을 하던데 이마트가 가운데 있고 뭐 스타벅스 이 오프라인 기존의 오프라인 플랫폼들 있죠. 편의점, 신세계백화점, 그다음에 뭐 스타벅스 있고 트레이더스 있고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관계사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금융 서비스 스페이도 아실 거고 IT 하는 신세계 INC도 연결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이제 통합해가지고 이마트 하나의 플랫폼이 되는 거죠. 이거를 가지고 유료 결제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일단은요. 이게 좀 더 구체화돼야 뭔가 이제 이 사업 구조가 실제로 돈을 얼마큼 벌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나올 건데 어쨌든 이 이베이 코리아가 인수가 되면서 내년에는 이마트가 이렇게 오프라인 회사에서 온라인 회사로 바뀐다. 그러면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똑같은 이런 팬데믹이 오더라도 양쪽에서 그렇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번질 수 있는 이제 수익 구조가 탄탄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기사들 보면 이제 위드 코로나 되면서 갑자기 배달업체들 주문이 확 줄었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원래 다 밖으로 나가니까. 그리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편의점도 괜찮은 것 같아요. 편의점. 네, 편의점 왜냐하면 이제 학생들이 등교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식하고 하면 저녁에 단순하게 10시, 11시 넘어서 편의점 엄청 많이들 가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단순하게 그냥 그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편의점 주식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통 주식들은 어쨌든 좀 마음 편하게 편한 주식을 좀 찾으신다라고 하면 이마트나 BGF 리테일 같은 것도 뭐 얼마나 재미없죠. 그냥 재미없죠. 얼마나 재미없어요. 많이 빠졌죠. 이런 주식들은 이제 관심 갖고 보실 만한 때도 됐다.
참 이렇게 보니까 참 지금 싼 주식 엄청 많아요. 정말 주식들 많네. 엄청 많아요. 예. 네, 괜찮은데 싼 지수는 지금 거의 3천이긴 한데 싼 주식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너무 빅테크 주식, 대기업들이 상장을 많이 했어요. 그것 때문에 약간 수급에서 그냥 지수만 어떻게 보면 뻥튀기 됐던 경향이 좀 사실 있어요. 내년에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상장을 해야 그때부터 진짜 우리나라 코스피가 진짜 싸움이 제대로 된 이제 지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서 결판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소형주가 좋았다 네. 하더라도 그것도 특정 2차 전지라든가 네, 그쵸. 특정 섹터지 맞아요. 전반적인 네. 거는 다 어려웠던 코스피도 거네. 지금 뭐 2천 정도에서 한 50% 정도 올랐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엄청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이 사실 몇 개 없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이 메타버스, NFT 이런 쪽들이 부러지면,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이렇게 좀 침체되면 어려워지면은 대형주가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아니 그러면 2차 전지 소재가 다시 갈 거야라고 보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움직임은 오늘 같은 경우 보면 2차 전지와 메타버스가 하나로 같이 움직이니까 네. 이게 오히려 반대로 좀 대형주 쪽으로 좋아지는 쪽으로 바뀌는 거 아닐까 이런 기대감이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오늘 뭐 대형주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리긴 했지만 저는 제약바이오 여전히 제약바이오 종목장이 될 거라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제가 아직은 제약바이오를 좀 중장기적으로 좋게 본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좀 흐름이 좋았지만 그냥 워낙 그동안 많이 빠져서 네,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SK 바이오팜도 그래도 좀 잘 버티고 있는데 SK 바이오팜도 조금 올라왔고 몇 프로 수익 났으려나 아직 보지도 않아가지고 그리고 참 어제 이게 있었죠. 제가 이거 보고 아직은 조금 시간 좀 걸리겠다라고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어제 레고캠 바이오가 네. 거의 이거 아니네요. 레고캠 바이오가 시총만큼 기술 이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음봉이 났어요. 그저께였네, 그저께. 예. 이때 이게 보면 시초가 갭이 엄청나게 뜬 상태에서 평소 만약에 제약바이오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하면 이거 그냥 상한가 붙였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음봉 떨어지고 사람들이 팔기만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번 주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메타버스와 그렇지. NFT 절정기였기 때문에 잘 됐다고 이거 팔아가지고 그쪽으로 가실 분들이 많았던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이제 해소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레고캠 바이오가 이거 보면서 이제 드디어 기술 수출이 하나둘씩 나오는 거다. 그냥 그 정도 신호는 되게 좋은 신호인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나오겠죠. 한미약품도 나왔고 제약바이오들이 하나둘씩 나오는데 어쨌든 이제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왔던 거고요. 제가 왜 지금 제약바이오들을 말씀드리냐면 NFT나 메타버스 관련 주식도 보면 올해 봄이랑 여름에 되게 많이 나왔어요. 산업 리포트가. 근데 그때 당시엔 다들 대형주 왔다 갔다 하고 물린 거 어떻게 해야 되냐부터 시작해서 다들 신경을 안 썼죠. 그래서 제가 그때 7월달 영상 보면 제가 10배거 메타버스 나왔을 것 같다고 했었잖아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사례를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제약바이오 리포트가 산업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분위기가. 이게 한 종목이 잘 나오는 게 아니라 막 한 50페이지, 100페이지짜리 산업 리포트 있죠. 산업 리포트가 산업 리포트가. 이게 분위기가 형성이 되거든요. 이게 왜냐면 분명히 해볼 만한 구간 진입을 했기 때문에 애널리스트 분들이 산업 리포트 보자라고 하는 리포트 나오는데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각 증권사별로 굵직한 리포트들이 계속 나와요. 이게 리포트가 나와서 형성이 되면 시장에 분명히 하다가 명분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그게 쫙 하나의 주도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약바이오를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이번에도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뭐 제약바이오가 엄청 연말이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지만 제약바이오가 지금 어쨌든 긍정적인 신호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무조건적으로 버릴 섹터는 아니다. 오히려 지금 물려서 진짜 짜증난 섹터기는 한데 언제 분위기가 또 갑자기 바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게임주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8월 달에 완전 망했다가 9월 달부터 분위기 바뀐 것처럼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어쨌든 관심은 가지고 있으셔야 되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황 팀장은 대형주도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아닌 이 제약바이오주가 제약바이오랑 반도체 두 개 같이 반도체가 같이 갈 것 같다. 지금 당장은 반도체가 매매하기 편하죠. 근데 만약에 또 지금처럼 제약바이오가 또 수급이 만약에 쏠리는 시기가 오면 제약바이오 뭐 하나 건덕지 안 붙어 있는 종목 또 안 가는 시기가 또 올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 시장 특성상.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러한 우리가 이제까지 다룬 여러 가지 것들 가지고 정말 아주 작지만 시장의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느꼈다는 네,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까지 메타버스나 NFT로 쏠렸던 수급이 조금은 이제 좀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네. 분위기가 네. 생기는 것 같다. 네. 네. 근데 아직은 위메이드가 아직도 너무 짱짱하기 때문에 그러게 대장주 오늘도 뭐 상당히 네, 오르던데. 올랐고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보시면 거래량이 별로 나오지 않아요. 거래대금 한번 볼까요? 네, 거래대금은 많이 나왔네요. 이제 조심해야 될 때는 확실히 온 것 같아요. 근데 거래대금. 여기서 갭 상승이 나오거나 그러면 이제 조심해야 될 시기는 하나둘씩 오는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네. 덱스터도 보면 이제 위에서 이런 대량 거래의 윗꼬리들이 이제 조심해야 되는 신호들이거든요. 네. 이제 메타버스도 이런 이제 조금씩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조심해야 될 신호들인 거죠.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한번 시장 전체 상황을 한번 되돌아봤는데, 하여튼 뭐 아직 많이 답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어쨌든 뭐 우리 진짜 8월달 게임주 같이 갑자기 12월달 어떤 모습으로 또 확 바뀔지, 1월달에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모르니까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시장을 좀 관조해 보죠. 네, 그러시죠.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황희연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